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힘든 영상입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란이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조건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남은 경우의 수를 정리하고 왜 이 상황이 더 화나는지, 그리고 이란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핑계가 왜 말이 안 되는지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6경기로 조별리그가 끝납니다. 우리는 원래 9개의 경우의 수 중 3개가 맞아야 했습니다. 오늘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꺾으면서 1개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이란이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3위 팀 간 순위에서 우리는 8위 턱걸이입니다. 8위 안에 들어야 32강에 갑니다. 지금 딱 8위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이란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란이 이집트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했냐? 이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제 정세가 엉망입니다. 미국 비자 문제로 경기 당일에 입국해서 경기 끝나면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야 하는 24시간 출퇴근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캠프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이 어땠냐? 이집트를 압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골을 더 넣기 위해 골대를 맞추면서 밀어붙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수를 투입하며 이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1대1로 끝났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 이란이 훨씬 더 절실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 대표팀과 얼마나 대비됩니까? 우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급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전 캠프를 고지대에 잡았습니다. 고지대 적응 훈련을 충분히 했습니다. 심리치료사가 합류했습니다. 외국인 코치 스태프도 4명이나 꾸려졌습니다. 이번만큼 지원이 잘 된 월드컵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꿀조에서 3경기 동안 2골, 체코전 한 경기에서만 득점, 남아공에게 패배, 사실상 탈락 위기. 이란은 최악의 조건에서 저렇게 절실하게 뛰었는데 우리는 최고의 조건에서 이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발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경기 전에는 더위 문제 없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고 나니까 더위 때문에 못 뛴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더위 탓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은 지금 겨울입니다. 우리가 더위로 힘들다면 상대는 추위에 적응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공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더위 탓이 맞습니까? 이란을 보십시오. 비자 문제, 이동거리, 정세 불안. 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핑계를 안 댔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려고 뛰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귀국해서 이란과 비교하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대회 우리 기록을 보겠습니다. 3경기 동안 2골. 역대 대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21세기 한국 월드컵 중 가장 적은 득점입니다. 역대급 공격진을 보유하고도 이 득점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오현규. 이 선수들을 두고 3경기에서 2골. 그것도 체코전에서만 2골을 넣었습니다. 멕시코전 0골, 남아공전 0골. 48개국 중 32개국이 올라가는 대회입니다. 66%가 올라갑니다. 3분의 2가 올라갑니다. 이 대회에서 절반에도 못 드는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우리가 점유율을 60%나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선수들이 우리보다 덜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위협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패스를 돌리면서 시간을 보낸 거지 실제로 상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60% 점유율로 상대를 한 번도 제대로 흔들지 못한 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쫄아버렸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수비수 3명을 뒤에 박아두니까 공격 가담이 안 되고 중원 공간이 좁아지면서 미스가 나왔습니다. 남아공이 강한 팀입니까?
피파 랭킹 62위입니다. 그 팀을 상대로 3백을 고집했습니다.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수비수를 빼지 않았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선임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대칭 3백 라인 브레이킹 빌드업 1위 축구. 화려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실제 대회에서는 남아공 하나 깨부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면이 있습니다. 남아공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코치진에게 화를 내며 이재성 형 넣어야 돼, 지금 아니면 늦어라고 입모양으로 외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선수가 급합니다. 선수가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직접 코치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어떻게 했냐? 소극적으로 3백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오현규를 빼고 조규성을 넣는 맞교체만 했습니다. 박스 안에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공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가 급한데 감독이 뒤에서 관망한 겁니다. 오늘 다른 경기들도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네갈을 보십시오.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세네갈이 어떻게 했냐? 끝까지 공격했습니다. 5골을 넣고도 더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3위 팀으로 와일드카드를 노리는 팀의 자세입니다. 반면 우리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뒤에서 공을 돌렸습니다. 승점 3점에 골득실 -1. 원래 이 스펙이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수비 축구를 하다가 득실차를 다 까먹은 게 지금 우리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경기 경우의 수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두 경기입니다. 첫 번째, 가나 대 크로아티아. 가나가 이겨야 합니다. 크로아티아가 지면 승점 3점, 골득실이 깎여서 우리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가나의 케이로스 감독. 이분이 팀을 늪축구로 만드는 달인입니다. 이미 잉글랜드를 0대0으로 막았습니다.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두 번째, 우즈베키스탄 대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에게 베스트는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는 겁니다. 콩고가 이기면 안 됩니다. 우즈벡이 이겨도 골득실이 -7이라 우리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내일 경기들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까요? 오스트리아와 알제리. 두 팀 모두 승점 3점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굳이 무리하게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와 크로아티아. 가나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고 크로아티아도 비기면 올라갑니다. 서로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옵타의 실시간 32강 예상 트리에서도 원래 이집트 대 대한민국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사라지고 벨기에 대 알제리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도 우리 탈락을 높게 봅니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뛰는지가 카메라에 다 잡힙니다. 이란 선수들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마지막까지 골대를 맞추며 뛰는 모습. 에콰도르가 독일을 잡았을 때 그 선수들이 얼마나 모든 힘을 다했는지. 세네갈이 5대0으로 이기면서도 끝까지 공격하는 모습. 이게 월드컵입니다. 이게 절실함입니다. 우리는 꿀조를 받아놓고 무기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습니다. 1992년생. 이번 대회가 끝나고 4년 뒤에는 36살입니다. 다음 월드컵 출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월드컵에서 2차전 선발 제외를 당했습니다. 3차전에서 후반에 투입됐지만 득점도 못했습니다. 32강에도 못 올라갈 위기입니다. 이런 퇴장이 어디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느낄 그 감정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기적적으로 32강에 가든 못 가든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되든 마지막에는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디로 뛰어야 할지 전술적 약속이 없었던 겁니다. 감독의 선발과 전술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이번 대회가 주는 인생의 교훈도 있습니다. 나는 저들처럼 절실하게 살고 있는지,
이란 선수들처럼, 에콰도르 선수들처럼, 세네갈 선수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대표팀처럼 주어진 조건은 좋은데 마음이 쫄아서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이 이번 대회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정치화하고 비호감 콘텐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임생 이사의 화려한 분석,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그리고 이 처참한 결과.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일 경기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떨어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선수들 전술 없는 축구 경기를 하는 게 보기가 그래서 선수들이 안타까워요. 감독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사이코패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파이팅! 우즈베키스탄 파이팅!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